무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것단 코너죠. 매주 목요일에 문학여행을 떠나쇼. 임현미님이 목요일이 일주일 중 가장 힘든 요일인데 잼마쌤 덕에 즐거운 목요일이 됐어요. 아, 이렇게 기분 좋은 문자 보내주셨네요. 스타 강사 잼마스키 김잼마쌤 김잼마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격하게 반겨주시네요. 네. 봄에 어울리는 너무 기분 좋은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음양오행에서 목이 생동감, 성장, 그래서 봄을 나타내거든요. 오. 봄의 기운을 흠뻑 전해드리고자 더 노력 뿜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인 소개 뭐 없네요. 김재만 쌤입니다. 목요일의 여자 잼마스키. 본인 소개 안 하면 약간 뭐가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김재마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잼마 쌤 제일 좋아하는 요일은? 당연히 목요일 아침이죠. 목요일을 좋아하시고. 텐션. 네. 텐션 끌어올려. 그러면 힘든 요일은? 목요일 밤입니다. 왜요? 텐션이 목요일 죽거든요. 밤이에요? 이제 철파임과 가장 먼 시간이 목요일 밤이잖아요. 아니 옷 끝나고 사실 동영상을 또 많이 찍나요? 오늘 가죠. 그렇죠. 그래서 목요일 쭉 밤에. 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텐션 끌어올려서 문학여행.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봄은 영어로 스프링이죠. 그렇죠. 스프링.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차가운 겨울에 숨어있던 자연이 기지개를 펴는 시간을 튀어나오다 스프링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우리말의 어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이 오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불옴. 이게 점점 봄이 됐다는 주장도 있고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자연의 변화를 보다라는 뜻에서 왔다는 말도 있어요. 보다 봄. 네. 어쨌든 봄은 변화, 그 변화를 보고 있는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봄은 추운 겨울의 터널을 지나온 자유와 해방 혹은 겨울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데요. 네. 복합적인 봄의 의미를 담은 시, 오늘은 시문의 그날이 오면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철가루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죠. 잼마쌤의 낭송 타임 시작할까요?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예전에 참 들었던 시인데 네. 그날이 오면 뭔가 이렇게 좀 그 광복에 관련된 뭐 다짐 등등까지는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굉장히 묘사가 파격적인 것도 있고 그죠. 뛰어난 시입니다. 네, 이게 낭송을 하니까 약간 울컥한 것도 그렇네요. 있네요. 조국에 대한 애정을 정말 극단적으로 드러낼 만큼 해방에 대한 간절함이 뼈에 사무쳤던 것 같습니다. 시문의 이 시는 조국의 광복에 대한 염원을 격정적으로 담고 있는 시인데 종로의 종을 머리로 박겠다든지 몸에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 행렬에 앞장서겠다는 표현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파격적인 표현들, 이게 해방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다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인데요. 특히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도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은 까마귀가 자신의 머리로 종을 쳐서 새벽을 알리고 죽었다는 설화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새벽을 염원하는, 즉 해방을 염원하는 극단의 소망을 담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면쌤 일제강점기 때 저항시들 종종 소개해 주시잖아요. 네. 와, 가장 강한 표현이 담긴 시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최고의 저항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인으로의 시무는 격정적인 항일시 그날이 오면으로 대표되는 시인인데요. 네. 이 작품은 1930년 3월 1일에 썼던 시입니다. 3.1운동을 기념하는 시이기도 한 거죠. 실제 발표는 1932년 5월에 잡지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 시들은 당연히 일제의 검열에서 삭제 명령을 받고 출간하지 못하다가 시문이 죽은 한참 이후에 1949년에 둘째 형에 의해 검열되었던 시를 그날이 오면으로 출간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문하면 소설 상록수의 작가라고도 또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소설가이자 시인이고 영화인으로도 정말 다방면의 재능과 열정을 펼쳤던, 근데 36년이란 너무나 짧은 생을 살다가 광복을 못 보시고 눈을 감으십니다. 36세.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네. 떠나셨네요. 광복을 만약에 보셨다면 또 격정적인 환희의 시가 탄생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진짜 아쉽네요. 그날이 그 시를, 왔다. 제목 네, 그날이 보지 왔다로.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다. 맞습니다. 시무는 1915년에 경성 제1고보에 입학을 하는데요. 일본인 교사의 불만을 품고 백지 시험지를 내는 등 굉장히 열혈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1919년 3.1운동에도 참가해서 경찰에 체포됐다가 6개월 정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했고, 이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민족주의자 이시영, 무정부주의자 신채호와 이회영, 여운형, 박헌영 등 굉장히 당대 걸출한 인물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1923년에 대학을 중퇴하고 동아일보사에 들어가서 기자를 하면서 시와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영화계로 가서 먼동이 틀 때라는 영화 감독도 했어요. 1928년에는 조선일보에 입사, 동방의 애인이라는 작품을 연재하다가 일제 검열로 중단을 하고 바로 그 해에 그날이 오면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935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상록수가 동아일보 현상소설에 당선이 되죠. 후대에 길이 남을 작품과 족적을 남기고 1936년 안타깝게 장티푸스에 걸려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참 마지막 결말이 안타깝네요. 네, 그날을 못 보고 가신 게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격정의 저항시 그날이 오면 소개해드렸고요. 복습 퀴즈 내주실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시 그날이 오면은 작가 시문은 시인보다 소설가로 유명합니다. 1935년 발표된 시문의 대표 소설로 농촌 계몽운동을 다룬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제가 드릴게요. 1번 상록수, 2번 무리수. 저두라 푸르른 무리수를 보라. 무리수였어. 근데 노래가 여러 가지로. 너무 좋다. 무리수인데. 안녕하세요, 양인이에요. 1번 상록수일까요? 2번 무리수일까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스타 강사 김재만 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